네, 안녕하세요. 부숙자님, F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우님 어서오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손님이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님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저께 없었던 것들을 오늘,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징검다리식으로 아예 손님이 없거나 그 다음날은 아예 손님이 많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인드라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지금 골절상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상은 입으셨는데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시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784회 역설 타임즈쇼 2024년 5월 25일 이놀리 1825년 이후 300년 국제유통자본론 4를 반추하며 CFR, FA, FP 538 불조사리 세운형 로프 솔트버그 우물밖에 개구리 슈레더 ABCC 11 유전자 오토기어 서종대 시오리 탈조선우 대박 스트라이커 1억명 서울론 10억명 한반도론 세운형 부동산 2022년이 저점이었나 2030년까지 성렬형 하향 안정화 정책하에 완만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하고 등기부등본 법제화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 220V 민주주의 이분이 전 주택산업연구원 대표인데 2022년 말에 집값이 저점이었다. 그래서 대체로 인드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인드라가 중시하는 그 사이클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인 재고순환 지수를 가장 짧은 사이클이죠. 가장 중시하고 그것이 이자율과 관계 있다. 이렇게 인드라는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긴 것이 이 주택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10년 정도의 주기 정도로 늦으면 18년 키팅 사이클인가 그것과도 시설 투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전망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집값 폭락론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구죠. 근데 인드라가 인구 문제를 20년 전부터 20세기 말부터 문명 비판론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1억명 서울론, 10억명 한반도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3원칙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원칙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첫 번째 수요 공급 원칙을 지킨다. 두 번째 거래세를 완화하여 시장 가격을 정상화시킨다. 그리고 세수를 더 증대할 수 있다. 박리담회로 지금처럼 하는 운전비 때나 그런 식의 방식은 오히려 집값을 올릴 뿐이고 오히려 거래세를 완화하면 시장 가격으로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961년 박정희 대통령 혁명가가 당시 고도성장을 준비하면서 만든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고도성장 기가 아니라
저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당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탁월한 정책으로 올바른 정책이지만 바뀔 때가 됐다. 당대에는 등기부등본 제도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시에는 안성맞춤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자정부 시대를 대비하고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부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만을 믿고 거래할 수 있어야 전자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등기부 등본만을 가지고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자상거래는 등기부 등본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만 믿고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임시 방편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소비자 구매자들에게 집값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 있고 구매자에게 보탬이 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값 사기의 원흉이 문존비 좌파쇼 정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해서 저는 특별법이 오히려 한국의 집값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응하지 못하는 좌파쇼 지명이 시기라고, 지명이 기본숙제 시기라고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은 뭐냐? 등기부등본 법제화다. 등기부등본 법제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하게 되면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가 책임지면 됩니다. 국가가 배상하면 돼요. 이걸 특별법 따위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특별법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특별법 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 일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린 쓰레기 사기꾼들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게 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인들한 강조했듯이 성렬형 정부가 자유우파 성렬형 정부가 들어서면 하향 안정화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대부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올라가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고점 대비 8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영끌족이 집을 몇 년 전에 샀을 때 100%인데 현금 내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빚내서 샀다는 얘기인데 이자율 5%로 가정하더라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자를 냈다면 지금 최고점 대비 100%이더라도 영끌족은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들하는 강조 드렸습니다. 최고점 대비가 아니라 최고점이 2021년 말, 그러니까 문존비 좌파쇼 정권 말기죠. 그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가격, 2021년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인들아 볼 때 2022년에는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2021년 가격을 회복하는 것이 하향 안정화의 어떤 대비다. 그래서 현재도 집값은 낮은 가격이다, 저가다. 그래서 95% 정도까지는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진적인 방향이지 폭등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울러 인드라가 이런 부동산 사모집과
더불어 인드라가 강조했던 것은 수도권 중심일 수밖에 없다. AI 시대에서는 더더욱더 수도권 중심이다. 왜? 노년층은 병원 문제 때문에 인드라 지금 어머니가 급히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시골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왜? 병원이 없어요,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개혁도 성렬형 자유우파우 성렬형 의료개혁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저는 개개인의 의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집단으로서 의사협회는 왜 파시오 단체라고 인드라가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전 세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노년층이 많아지는데 이 노년층은 도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해서 인드라는 그 기준을 잡았자 20만 명. 여기서 서울은 1억 명 서울은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 런던처럼 뉴욕 주처럼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현재 지하철 관점에서 지하철이 춘천까지 있죠. 그 다음에 천안까지 있습니다. 지하철 이 영역, 이 영역까지 포함해서 1억 명 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만 명 이상 중소도시, 이렇게 기준을 세 가지 잡았죠. 그래서 그 향후 10년 내에 20만 명 이상을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편법을 구사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20만 명 미달인 지역은 앞으로 집값은 지금이 고점일 겁니다. 더더욱 폭락하고, 지금이 1년 뒤면 반값이 되고 2년 뒤면 반의 반값이 된다, 강조드렸습니다. 반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광역권에서는 서울이 먼저 움직이죠. 그렇다고 옛날처럼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오르겠지만 많이 오르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 덜 오르겠지만 오르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식의 전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인드라하고 관점이 같은데, 보통 인구가 준다, 그러나 앞으로 집값은 구매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매자가 생긴다. 집값이 오르면 구매자가 생깁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구매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없던 구매자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치고, 두 번째가 이분이 지적했듯이 인드라가 예전에도 강조한 적이 있죠. 그 버블 세대, 그 인구 붐 시대. 인드라는 그 인구 붐 막바지 55 한국 전쟁 때문에 선진국보다 약 3년 내지 5년이 늦었죠.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55년에서 65년, 요 사이 10년 동안은 인구 폭발의 시대로 잡고 있거든요. 그 인드라가 거기서, 그러면 이 시기에 인구가 폭발했는데 그때 아이를 많이 낳았던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또 아이를 많이 낳았단 말이야.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 세대가, 그게 베이비붐 2세대란 말이에요. 그 베이비붐 2세대가 지금 보통 한국에서 30세 전후로 결혼하잖아요. 더 늦어졌죠. 옛날에는 평균 결혼 정년 연령이 뭐 남자는 27세, 여자는 24세 뭐 이렇게 딱 돼 있었는데, 대체로 지금은 한
5, 6년 여성들도 20대 때 다 즐길 거 즐기고 30대 가서야 결혼한다. 남자도 30대 노총각이라는 개념은 30대 초반에 적용되지 않고 마흔이 되어야, 한국에서도 마흔이 되어야 노총각이다. 30대는 아직 노총각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자리 잡혔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인 주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곱하기 2죠. 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러한 것이 향후 2040년, 2030년 말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사느냐? 수도권에 산다. 광역시에 살고. 일자리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총 맞잖아요, 요즘. 왜냐하면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지금 유튜브에는 작전 세력이 들어가 있다. 집값 폭락을 왜 외칩니까? 돈 받고 하는 거죠. 왜 돈 받아? 조회수도 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집값 폭락론자들이 외쳐줘야 영끌족이 겁먹고 헐값에 집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용하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매수했어요. 예, 꼬마 빌딩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을 서서히 매수하는 얘기들을 인드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까지도 그럴 거고요. 인드라의 예수 전망으로는 내년까지 집값 폭락론자들이 유튜브를 휩쓸 겁니다. 사악한 놈들이죠. 근데 내후년 2025년이 아니라 2026년부터는 집값 폭락론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왜? 이미 살 거 다 샀거든. 내년까지도 아직 저가 매수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후년에는 예를 들어 집값 폭락론자들이 유튜브에서 대세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제 기다리겠죠. 여러분, 작전 세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총 맞아요. 주변에서. 무서운 놈들이지. 남들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의식주 문제, 그래서 이것들에서 정부 문제를 자유우파 성렬형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짓이고, 작전 세력들과 여기에 결탁한 좌우의 파시오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자산과 땀 흘려서 노동으로 땀 흘려서 번 돈을 강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몇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슨 돈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어떤 사기를 쳤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기에 어떤 놈들이 변호를 했고 어떤 놈들이 판결을 했고 그 놈들이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속지 않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값은 계속 꾸준히 완만한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인드라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전세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했죠. 없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220볼트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게 독특한 전세 제도예요. 이 전세 제도가 보편적으로 세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파리나 런던, 뉴욕에서는 자신의 월급의 절반 이상이 임대료로 날아가요. 한국의 근로자가 월 500을 번다고 칩시다. 반면에 미국의 근로자는 100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1000만원 중에 600만원이 임대료로 날아가요. 한국은 전세만 활용할 수 있으면
500으로도 버틸 수 있죠. 한국의 집값은 결코 뭐 비싸지 막 그 집값 폭락률들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싼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을 뿐이에요. 내가 강조했습니다. 집값 베네수엘라 수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건 이치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국토의 전 육지의 22% 안에서 78%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심지어 북한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도 평양 중심이고 함흥 중심이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오히려 국토 균형 발전론 이렇게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들어볼 때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이다. 자의 파시오 포퓰리즘이다 하고 있느라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기껏해야 노면처럼 지방에 아파트 만들고 시골에 아파트 필요 없잖아. 시골에 골프장 만드는 게 균형 발전론입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어떻게 됐는데 그 아파트 노면 믿고 산 그 아파트 시골 아파트 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게 지역 균형 발전론이냐?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 말에 속았는데 그 자기 속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더더욱더 발정론 노면 찬양하는 거죠. 인지 부조화가 걸려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아무짝에도 자존감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증오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노면 자신을 경제적으로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친 자들이 노면 발정민당 주명인데 우리 파시오들인데 그들을 욕할 수가 없으니까 비난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건 자기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더더욱더 성녀령을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가짜뉴스 7시간 세월호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험한 사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반편으로 지금 부정선거 인들아 4.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부정선거 운운하시는 분들 위파시오 분들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인들아도 20-30년 전에 그러한 증세가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중독이 돼요. 저는 80년대에 좌이파시오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시대 음악 소리나 뭐 시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들으면 가슴이 끓었어요. 시장 어디든 따라다녔다고 인들아가. 마치 그 전쟁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진정되지 못하는 휴증을 겪듯이 시대 소리가 아닌데 시대 소리로 어떤 다른 소음을 듣고서 이거 시위하나? 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증세가 있었어요. 인들아.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우익파시오 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좌익파시오 말할 것도 없지만 우익파시오 분들도 혹시 이런 시위 중독증에 걸리신 게 아닌가 스스로 반문하셔야 됩니다. 좀 더 우리는
가짜뉴스, 음모론, 일루미나티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창피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부끄럽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빠지셔야 됩니다. 그게 신흥 사이비 종교하고 같습니다. 좌우의 파시오 집단은 JMS, 정명석 이런 애들하고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단의식에 도취되다 보면 거기 중독에 도취되면 이게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것과 유사하게 자기 인생이 황폐해진다고 저는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는데 부동산 또 마찬가지죠. 부동산이든 뭐든 폭락, 폭등 거기에 그 말 자체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생각과 인드라 생각과도 다르게 움직이죠. 물론 당장에는 항상 인간 지표니까 인드라가 항상 틀리지만 장기적인 것, 경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인드라가 아무리 인간 지표라도 100% 인간 지표면 항상 인드라 말 반대로 하면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잖아요. 한 5대5잖아. 당장의 어떠한 전망에 대해서.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 최소한 6개월. 인드라가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게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반기 지표. 어떤 국가나 대기업 이러한 데 어떤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6개월까지만 반기 보고서까지만 인드라가 냉정하게 인정한다. 1년짜리 6개월짜리. 그러나 1개월 3개월짜리는 인드라는 설사 미국에서 발표하는 거라도 안 믿어요. 그건 정치적 고려가 많이 들어간 거다. 어느 정도. 전 작전 세력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작전 세력이 되게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작전 세력을 무조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작전 세력도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작전 세력이 100%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일부 하다만 하는데 전세제도에 관련돼서 하나 더 한다면 저는 임대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임대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런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냐면은 쓰레기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거리에 누군가 거기에 쓰레기 하나를 버렸는데 방치가 되면 점점 그 지역, 그 구역이 쓰레기로 넘쳐난다 이거죠. 반대 효과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한 번도 강남에 산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강남에 가면 압구정 거리를 가면 나도 모르게 뭔가 자격지심이 생겨서 거기 압구정에 사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이거죠. 마치 일본에 여행을 가면 일본 사람처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치와 같다 이거죠. 외국 여행객들도 한국에 오면 오늘날 한국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에서는 안 지키더라도 한국에 와서는 지킨다 이거죠.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쓰레기 효과가 있고 이런 압구정 효과가 있는데 주택의 문제에서도 압구정 효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특정 지역을 임대주택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그 지역은 점점점 슬럼화가 돼요. 그러는 것보다 78대 22 법칙으로 인드라 강조하는 78대 22 법칙으로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지역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전세를 뭐 국가가 하는 전세 제도도 있잖아요. 그럼 뭐 청년주택이다 뭐다 이러한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은 그런 쓰레기 효과 대신에 압구정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대림동 여기 뭐 중국 교포분들 제중동포분이 많이 사는 지역이 대림동 신길동이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제중동포 중에서도 성공한 제중동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요 계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사는 제중동포 분들은 대림동이나 신길동 안에서도 굉장히 질서가 잘 유지되고 굉장히 치안도 좋고 뭐 학교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점을 분명히 강조하겠습니다. 세훈이 형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유로픽 경제론 오토기어 우이파쇼 럼프가 당선된다면 유력한 미국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에 대한 인드라 국제유통자본론 유로픽 경제론 평가는 오브라도르가 원래 자유좌파였는데 얘가 성향이 자유파시오가 됐어요. 근데 얘가 우이파쇼 럼프하고 쌍둥이격인데 자신이 승리하면 정상선거고 자신이 패배하면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주장하는 음모론자예요. 그래서 인드라가 자유파쇼라고 규정하는 편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선거가 6월 2일 날 있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마치 지명이 측근들이 다 죽어가듯이 살인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포린 어페어즈에서 포퓰리즘 경고하고 있죠. 너무 오브라도르 자유파쇼가 이대로 버티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멕시코 정치 경치에서 중요한 인물은 멕시코 재벌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대주주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멕시코 재벌 뉴욕타임즈 대주주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인드라는 원주민 운동가 마르코스 런데나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 정치 경제가 불안하면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늘 중남미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기죠. 그 8, 90년대 때도 19세기 말에도 베어링 가문이 결국 파산했던 것도 중남미에서 결국 망했기 때문이고 멕시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게 아르헨티나까지 파급되면서 망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만 망한 게 아니라 베어링이 가문이 망한 거예요. 그처럼 1980년대 90년대 때도 멕시코 경제가 위기에 빠졌죠. 그로 인해서 중남미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만약에 멕시코 시민들이 선택을 잘못한다면 멕시코 경제뿐만 아니라 중남미 경제 전반으로 타격을 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멕시코 시민들의 6월 1일 날 투표가 중남미 시민들의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국기본이죠. 현재 트럼프가 우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이든영, 자유좌파 이든영의 세 가지 히든 정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은 우이파시아 럼프가 대세로는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럼프가 당선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8월 말에 자유좌파 이든영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대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특히 인들아 중시하는 것은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 538 여론조사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나오는 여론조사, 특히 미국 대선의 특징, 선거인단 구조를 고렸을 때 경합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6개 주, 펜실바니아를 비롯한 6개 주의 8월 말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8월 말 9월 초 538 여론조사가 럼프면 럼프가 되는 거고, 이든영이면 이든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럼프가 대세지만 아직 그렇다고 뭐 희망 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이들은 8월 말에 결정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히든 카드가 이든영 통하느냐, 아니면 대세론이 그 히든 카드가 다 실패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래서 세 가지 히든 카드는 뭐냐? 첫 번째 우크라이나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지지부진하고 우이파시오 푸딩이 승리가 점쳐지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승리, 러시아의 패배를 거론조차 안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우이파시오 푸딩, 우이파시오 럼프가 대세죠. 하나, 6월달에 인드라가 히든카드라고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F-16.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을 훈련했고 본격 투입된다 이거죠.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1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제공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드론 전쟁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호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가 그냥 뭐 정찰만 했던 겁니다. 즉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라는 것은 그냥 기총 사격 정도고 정찰하는 정도였어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호전이 됐어요. 1차 세계대전하고 똑같이. 근데 6월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F-16이 투입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현재 자이파시오 하마스와 우이파시오 네타나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둘 다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CFR에서도 주요 깊게 다뤘는데, 물론 UN 안보리에서 ICC 형사재판 자체를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들아 볼 때 거부권 행사든 뭐라든 간에
그것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 이란 대통령 계약 하나가 되졌는데 그것도 음모론으로 이스라엘이 죽였다 여러 가지 당연히 음모론이 나오겠죠. 저는 어떤 기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음모론 주장하는 것에선 저는 세계 최고 음모론자로서 항상 비판적이었고, 증거를 가져와야죠. 물증과 심증과 여러 가지를. 그러한 면에서 내가 볼 때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발적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한 0.1% 정도는 이스라엘에서 죽였을 수도 있겠죠. 0.1%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얘기했듯이 호메니라는 이 파쇼 이란 쿠데타를 일으킨 주체 세력이 호메니가 혼자 일으킨 게 아니라 국유본 당대 국제유통자본의 일부 귀족들, 특히 인드라가 주시하는 것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지, 카자르 왕조, 모사데크가 카자르 왕조의 고위 대신이었단 말이에요. 고위 귀족이에요. 최고위 귀족. 한국으로 치면은 카자르 왕조의 모사데크라는 애가 한마디로 본다면은 대원군 이런 정도에 되는, 인드라 대원군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고정 민비 대원군을 인드라가 굉장히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까? 모사데크도 저는 그런 놈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한 모사데크, 그 다음에 호메니, 이란 이런 것 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하나 죽는다고 그 지배층이, 이란 지배층이 바뀌지 않아요. 이란 껍데기는 시아파가 장악한 것 같지만 그 배후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국제유통 자본 귀족들이 이란의 배후다. 그들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일으켰죠. 인드라는 독일 3인당을 자유좌파 정당으로 보지만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전 총리죠. 인드라가 독일의 노면 이렇게 규정한 애가 슈레더 아닙니까? 독일의 노면 슈레더가 지금 가스프롬 이사랍니다. 이사. 다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다 그런 의사에서 물러났는데 슈레더만 왜 거기 버티고 있습니까? 유럽 구변 귀족, 그리고 그런 유럽의 구변 귀족들이 지금 현재 누구를 지지합니까? 우이파시아 럼프를 지지하죠. 로스차일드 가문과 세계 유대인 회의, 세계 유대인 회의는 유럽의 중심이 있죠. 걔들이 럼프를 지지해요. 반면에 미국 유대인 회의는 자유좌파 이든영을 지지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유럽 유대인 회의는, 세계인 회의는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미국 유대인 회의는 네타냐후를 반대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오늘날에 전 세계에서 지금 화근을 일으키는 애들이 유럽 구건 귀족들이죠. 인드라에서 이번에 인드라 레베쿠젠의 독일 리그 무패 우승을 축하하면서, 레베쿠젠이 어떤 회사냐, 어떤 클럽이냐,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만든 축구 클럽이다. 그 바이엘은 어떤 회사냐? 독일하면 자동차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지만 아니다. 독일하면 화학기예요. 화학. 화학은 중세 이슬람 왕조 때 떴고, 근대에서는
독일이에요. 예. 알케미 그 아랍 용어고 그 이후에 20세기부터 예, 화학하면은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이 바스프고 바이엘이고 이런 겁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화학 회사 덕분에 독일 자동차, 특히 엔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거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 화학 기업들이 나치 때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나치의 생존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죠? 그것은 마치 일본 731 부대 책임자가 무죄를 받은 것과 같죠. 그들은 무엇을 대가로 자신의 무죄를 받았을까요? 오늘날 생물, 화학 분야의 선진국들이 어딥니까? 스위스, 독일, 일본, 미국이죠. 이 점은 분명히 인제라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은 중공이 이러한 생물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구르에는 생체 실험자가 넘쳐나요. 731 부대 아우슈비츠 실험실과 유사한 그러한 생체 실험이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가 없죠. 반면에 중공에서는 위구르 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콩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실험을 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태무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태무가 적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컬리 같은 유통업체도, 온라인 유통업체도 처음엔 다 적자입니다.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엔 다 적자를 감수해요. 허나 더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태무의 어떤 국제유통망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고 성공할 것으로 저는 본다고 했죠. 두 번째, 태무는 미국에서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틱톡처럼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미국에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인더라 볼 때 태무는. 그럼 어디서 돈 벌 것이냐?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 벌고, 한국이나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같은 나라에서 번다 이거죠. 그런다고 해도 인드라 생각에 쉽게 흑자로 돌아서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태무가 보조금 없이 저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냐? 보조금이 있겠죠. 보조금 없어도 은행 보증이나 여러 가지 제도로 10년, 20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태무는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적사항만 알면, 마치 구글이 여러분은 취향을 타서 유튜브를 깔아주잖아요. 광고 해주고 AI를 돌릴 수 있잖아요. 마침 이 태무의 창업자는 구글 출신이에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의 정보만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취향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면, 단지 광고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정보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알 수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영업 손실 무시할 정도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 AIC, 특히 오픈 AI도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이 AI를 움직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 확보가 돼 있지 못하면 AI에서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중국은 10억명이라는 인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미 그것들은 돼 있고, 중요한 건 세계죠. 이 세계에 템으로 깔고 여러분들의 사적 정보를, 개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면 AI 분야에서 중국이, 찐공이 상당히 성공적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적 정보가 찐공이, 공산당의 전략 전술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면에서 태무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나라는 긍정적으로 본다.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굉장히 노림수가 분명하고, 그거를 당장에 눈앞에 보인다고 그걸 막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하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볼 때만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무조건 상대방을 얕보고 무시하고 관세만 때린다고 능사냐, 이런 점을 질문을 주셨는데, 원칙상 저는 항상 자유무역주의자지만 항상 역사적으로 또한 자유무역이 항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하준이 얘기한 것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또 함께 있어 왔다. 그러한 역사들을 내가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다. 인들아 볼 때는 2040년대, 늦어도 2050년대 AI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 핵 융합 시대, 바이오 메모리 시대에서 그걸 향해 가는 그런 현재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고 있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대적 인식에서 과거에 연연해서 조상이 어쩌네, 역사가 어쩌네, 과거만, 거기에 과거를 과거는 기억해야죠. 그러나 그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자들이 바로 고정민비, 대원군 같은 쓰레기다 이거죠. 선조 광해군 같은 쓰레기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지도자가 선조 광해군, 고종민비, 대원군 같은 따위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이 나라는 영종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돼요. 그 나라 그때 임진왜란 직후에 안 망했다는 게 만약이란 건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한국의 국사학과, 자위 파시오 진앙지 국사학과, 이름도 더러워. 왜 무슨 국사야, 국사가. 동경대도 역사학부잖아. 무슨 국사학이며 국사학이. 철폐해야 됩니다. 이 자위 파시오. 한국의 역사학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학자가 누가 인정받아? 개소리나 떠들고 있는데. 니네들이 욕하는 일본 중국학자들이 더 인정받잖아. 걔들이 단지 국력이 높아서 인정받는 거야? 아니다 이거야. 한국의 역사학자 중에 대다수가 쓰레기잖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자가 누가 있어? 인드라가 인정하는 배영일이나
미하일 박 같은 사람 말고 국내에서 누가 있어? 맨날 그냥 착팔이나 하는 이상한 놈들이 맨날 와가지고 무슨 개소리 떨고, 니네들이 아는 역사가, 고대사가 무엇이 있고 근거가 뭐고 현대사에 뭐가 있어 니네들이. 그거에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80% 유튜브 역사 하는 애들이 내가 볼 때 인드라가 굉장히 위험한 좌우의 파시스트로 봐요. 저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3부 들어가기 전에 2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신일본 제철에서 그 역사적일 수 있는 US 스틸, 미국 철강에서 대표죠. 1901년 카네기 최강회사를 JP 모건이 인수했죠. 로스차일드 대리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JP 모건이 인수했습니다. 굉장히 인드라가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오늘 주제가 1825년 이후 300년 국제 유통 자본론사를 반추한다. 이것만으로도 인드라가 한 3시간은 떠들 수가 있는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걸 올리다가 또 멈추고, 올리려다가 말고, 올리려다 말고 계속 그랬어요.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일본 제철의 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해도 인드라가 모자랄 것 같아요. 더 생각해.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 인수할 때는 조용했으면서, 그 다음에 독일 화학회사가 바스프 같은 데서 미국의 몬산토라는, 여러분 알잖아요. 음모론, 그 농업 음모론 하면 몬산토 아니야. 유전자 조합. 그럼 몬산토를 인수할 때도 몬산토 망해서 인수당한 거예요. 최강이 지금 어렵듯이 몬산토도 어려워서 독일 화학회사에 인수당했어요. 그때도 조용했으면서 왜 하필 신일본 제철의 최강회사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얘기를 지나가듯이, 스치며 지나가듯이 한마디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물음으로 생각해 보라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너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그러니까 자유좌파 이든영은 입장을 인드라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미국 자유우파 공화당의 라이시 럼프를 현재 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재무부 장관 혹은 뭐 이분 말씀대로 뭐 상공부 장관이든 어쨌든 경제 핵심인 팀이 될 텐데 이분이 집착하는 게 최강 문제거든요. 무역 문제. 그럼 이게 최강하면 현재 미국의 최강 주요 수입국 중 하나가 수출국이 하나가 한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문제는 이 최강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막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는 지금 럼프 하는데 럼프가 당선되면 여러분들 일단 대한민국 시민들은 죽었다 하고 복창해야 돼요. 물론 좌익파쇼 반쪽 무당 애들은 만세를 부르겠죠. 럼프가 당선된다는 건 차기 대통령에서 반쪽 무당이 승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드라 대선법칙 규정상. 미국에는 우익파쇼, 한국에는 좌익파쇼. 이런 구도다 이거죠. 대한민국 시민들은 죽었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 인드라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뭘 대처해요? 대처하긴. 그냥 라이시 같은 자유우파 미국 공화당이 있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럼프를 잘 어떻게 해서 적당히 하기를 바랄 따름이지.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승나님이 당분간이니까 러시아 증권도 찐핑 푸딩 장기 독재 파쇼로 가는 듯 보이고 미국, 일본, 한국도 계급 사회를 놓고라 세계로 가는 것인지.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에 한정되지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시민들이 여전히 자식들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과도한 생각이세요. 쑥미나님이 저 같은 하층은 별 상관없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하층부터 타격받죠. 부동산이 떨어지면 하층부터 시골부터 집값이 폭락하고 주식도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10% 하락하면 잡주들은 100% 70% 하락하죠. 인드라가 딱 미국 주식 한 주 사고 있잖아요. 15,000원어치 샀는데 지금 95% 하락했어요.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인드라가 5년 전에 샀던 미국 주식 딱 하나 15,000원짜리 지금 2,000원이에요. 1,500원? 계급사회로 간다면 하층이 더 타격받습니다. 하층은 상관없다? 님이 어디 연줄 잡으셨나? 막말로 최상층은 럼프가 잡든 이든영이 잡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층은 투표 안 해요. 재벌들 투표 안 해.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층일수록. 하층이 더 타격받습니다. 무엇을 하건. 전쟁 나면 상층은 도망이라도 가지.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요. 갈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 전쟁이 나든 공황이 오든 좌우의 파쇼가 집권하건 타격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문전비 때 집값 오르면 누가 타격받아요? 여러분들이 타격받았잖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드라 고향은 서울, 대만의의 글루미 선데이, 바이엘 레베쿠젠, 파스프, 게르타르트, 슈레더, 이든형 졸업식 때 침필을 당했군요. 불조사리. 박수를 칠 일이죠. 불조사리. 저는 뭐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붓다도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신이자 인간인 분은 유일하게 동서고금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고 그 나머지 분들 예수님 무함마드 이슬람 무함마드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가 보스턴 미술관인가 있었대요. 보스턴에서 왔다는 게 특별하고 그것이 또 인드라가 그 건희 누나가 어따 대고 비교질이야 인드라가 했잖아. 건희 누나 보니까 프란체스코 여사나 유경수 여사처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따 대고 대개특딱 정숙다이가 비교질이야 했더니 갑자기 유튜브에서 인드라 얘기 이후에 갑자기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직후에 또 건희 누나한테 시소식이 왔잖아. 건희 누나가 할 일을 하나 했네요. 인드라 덕분은 아니고 우연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만 인드라 알겠죠? 결선제가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정치 후진국이다. 대만이나 한국이나 정치 후진국입니다. 오류 국가예요. 오류 국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얘기한 대로 90년대나 지금이나 한국과 대만은 정치 후진국이다. 결선제가 없잖아. 결선제가 있어야지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정치 안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론이 막는 것 같아. 했으면 예전에 했겠죠. 결선제를 일부러 대만 정치하고 한국 정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결선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과반수니까. 이해가 되셨죠? 결선제가 없으면요 한국 정치는 계속 그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분단 체제가 지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성비는 2025년까지다. 내년까지는 구별 입장에서 분단 체제가 유리하다. 근데 내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겠습니다. 그런다고 곧바로 통일되는 건 아니다. 동시에 인드라는 이런 얘기도 했죠. 여태까지는 통일론자였는데 인드라는 올해부터 통일 대신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다고 현 좌익 괴뢰파시오 반쪽정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북한 시민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통일은 한국 시민이나 북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같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통일되면 예멘처럼 됩니다.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선진국이 후진국이 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통일되면 한국은 예멘이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고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인드라 고향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어디 몇 번 안 갔지만 해외여행 갔다가 한국에 서울에 온다든지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때 여기부터 서울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포근해지는 여러분들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시골에 오면 딱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서울에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9번 지정학, 신박한의 탈주 선호, 대박 스트라이커, 시오리 로프솔트법, 철강 태무, ICC 케네디 운문학계 개구리. 신박하네. 이분 노프솔트법. 이런 분들이, 노프솔트 대표 박용희. 이런 게 진짜 창조 경제죠. 비꼬는 의미의 창조 경제가 아니라 이분 노프솔트 대표 박용희. 다니던 직장 관두고. 이런 분들은 정말로 뭐 아니면 도로 자기 아파트 담보 잡고 몇 년 동안 벌이도 없이 하면서 주변에 또 해서 뭐해 뭐 이런 가지고 성공했는데 박수 쳐야죠. 이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주변에 호시탐탐 이걸 노리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성공하고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이분이 이런 분들이 대우받고 성공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분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신박한 걸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경미한 아스퍼거 환자여서 이 소음이나 냄새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노랑내 그 다음에 이 소음, 시끄러운 소리. 저는 시도 지금 한국에는 그 소음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일정 규모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타인에 대한. 시위가 타인에 대한 폐를 끼치고 불편을 끼쳐야 시위가 성공하는 걸로 아는 어떤 뭔가 시위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음 규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면에서 한강에서 디스코 이렇게 하는데 음악 크게 하고 빡빡 거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음 없이 디스코 한다는 게 신박할 걸. 그러니까 DJ 소다 높이 평가합니다. 신선한 시도다. 그 다음에 신박하군. 영국 남자애들. 이거 뭐 이 친구들이 처음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재밌죠. 영국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화성으로 가는데 만약에 핵융합 뭐 이런 것이 된다면 지금은 뭐 8개월 뭐 1년짜리인데 2개월 만에 가능하다. 2050년대 40년대 압구정거리. 규나가 비리차 한국축구협회 염증을 느껴 영국인으로 기여해서 대활약하는 축구소설. 국대 차출 거부할 수도 없고 현실에서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소설로 풀어봅니다. 그래요. 영국인으로 기여해요. 탈조선호 대박 스트라이커. 나 이거 스트레스 풀렸어. 그래서 중국 반응. 이 친구가 인터뷰어가 중국 친구예요. 그래서 손흥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벤 데이비슨을 가족으로 여기네요. 대부기도 하고. 몰랐던 사실입니다. 혹시 이 친구가 결혼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렇고 저는 반중 파시스트 아니죠. 반일 파시스트도 아니고 반미 파시스트도 아닙니다. 쭝꽁과 중국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잘 되길 바라고. 레베쿠젠이 유로파에서 우승할 줄 알았는데 300덕으로 아틀란타한테 졌더라고요. 그 아틀란타래. 뭐지? 갑자기 그 이태리
클럽이 생각 안 나는데 아탈란타인가? 그 헤트트릭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토니 크로스, 그다음에 로이스. 아무튼 직관은 노망이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의외성이 이번 시즌은 영국 리그 같은 경우는 의외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로 대회나 독일, 이태리, 뭐 스페인에서는 의외성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쉽사리 누가 칩스를 먹을지 판단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저는 우리 이웃분처럼 레알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분이 토트넘 응원해 줬으니까 레알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오리 언니, 시오리 언니까지 일부 저 댓글 보니까 시오리 언니가 구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오리 언니가 구구면 너는 좌익 파시오지. 시오리 언니가 무슨 구구야. 네가 좌익 파시오니까 구구로 보이는 거지. 한국어가 맨날 한국어 싶다. 세종대왕 그거는 한글은 뭐 일주일이면 다 배워요. 문제는 한국말이죠. 한국어와 한국말, 한국어는 문자는 무진장 쉬워요. 반면에 한국말은 정말 배우기 어렵다. 심지어 그거는 뭐 어순이 다르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한국어 배우는 게 어렵지 않냐? 일본어도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일본어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한국어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화용. 화용이 뭐냐? 같은 말이라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그거 해석이 되는 게 다양하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다. 왜 이렇게 한국말은 어려울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재밌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드란 데리다, 이쪽에 해체론자 있지 않습니까? 뭐 기호론자 뭐 이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모든 어떠한 학문이 그렇게 간다고 봐요. 처음에 심리학도 저기 정신 심리학 나왔을 때 좀 프로이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칼융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처음에 모든 학문은 보통 우리가 기계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이 되다 이거죠. 툭툭 끊긴다 이거죠. 이렇게 로봇이 인간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문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점점 더 로봇이 유연하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달라지겠죠. 그게 저는 프로이트에서 칼륨으로 갖는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로봇이 감정을 갖게 되거나 조금 더 역사를 알게 된다면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집단 심리가 그 칼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화용론에 인간에 가진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얘기는 어쨌든 재미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촘스키의 생성문법, 촘스키도 자기 이론을 내세웠다가 요즘 많이 스스로도
아닌가?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화용이 굉장히 어려워.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한국의 존댓말과 반말이 6가지나 있다. 일본은 단 2가지인데 왜 한국은 6가지나 될까? 존댓말과 반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왜 한국인이 이렇게 존댓말과 반말에 이런 차등이 이렇게 나오나? 이건 막 솔직히 기계적으로 한국 사회가 계급적이기 때문이니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좀 더 한국 역사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봐야 된다 이거. 그런 관점에서 인들하는 ABCC11 액치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왜 한국인은 100%, 정확히는 0.000%예요. 근데 유럽인들은 90% 이상이 다 겨드랑이에 냄새가 나거든요. 노랑내가 나요. 인들아가 파리 지하철 탔는데 노랑내 때문에 인들아가 숨 쉴 수가 없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랍인이나 유럽인들은 겨드랑이 암내가 지독하게 나기 때문에 그 탈취제를 갖고 다니거든요. 한국에 그런 거 파는 사람들도 없어요. 냄새가 거의 안 나니까. 왜 한국인만 뭐 한국인만 그런 건 아니고 인들아 볼 때 지금 그 중국 북부라고 하는데 인들아 볼 때는 그 흉노 제국, 아시나 부족, 아시나 왕비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시나 왕비에서 샘플을 얻어가지고 그쪽도 그 한국인처럼 100%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추정은 그래요. 중국 북부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도 위성상 보니까 이게 저쪽 위구르 지역이거든요. 거기 아시나 부족이라고 있고 그 아시나 부족이 괴트루크, 돌궐, 흉노 뭐 이런 거 연관이 있고 투르크족들이거든요. 그것과 좀 들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세요. 잘 그쪽 지역과 한국인만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 매우 흥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티베트 쪽 뭐 그러면은 티베트하고 이쪽 조몬족하고 뭔가 유전자가 비슷하다 이런 결과들은 있는데 이 ABCC12 유전자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기존의 Y 염색체,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연구하고 많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인드라가 볼 때 부계 중심 Y 염색체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유대인이나 유럽인들 중심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세세하게. 반면에 인드라 보기에 동아시아 쪽 연구는 거의 정체된 상황이다. 뭔가 정치적 이유가 있나? 연구 자금이 부족한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성에서 여성으로 옮겨간다는 MT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연구도 모계 연구도 굉장히 지지부진하는 걸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지부진해 보여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계에서 부계로 아니 아버지에서 아들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중시하는 것은 어머니에서 아들로 그 다음에 장인에서 딸로 일로 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시한다 이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장모도 중시하지만 우리 어머니와 장인 어른도 중시한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장인의 어머니와 장인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왜 우리는 여기에 소홀할까?
이시주 장군이 출세한 건 장인 덕분인데, 제가 분명히 출세한 건 장인 덕분인데 왜 우리는 그런 장인의 영향력을 무시하나? 이런 강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연구하려면 지금 현재 Y 염색체 족보 위주의 연구보다 환경 유전자 연구가 더 시급한 거 아니냐. 가령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유럽에 도착한 유럽인들이 금발에 눈이 파란 것은 남성만 파란 게 아니거든요. 여성분도 파래.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둘 다 파랗단 말이에요. 아시아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둘 다 눈동자가 까만 이유. 한국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는 지나치게 Y 염색체, 미토콘드리아 염색체에만 더 관심을 갖는가. 오히려 이런 ABCC11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다 한국의 역사학계나 한국의 관련 연구들은 이 연구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 이런 연구조차도 일본에서 한 거예요. 한국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런 연구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 왜 안 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러니까 그래놓고 그냥 국뽕에 치달아가지고 좌우 파시오들은 좌우 괴뢰 파시오 니놈들이나 좌우 괴뢰 파시오 반쪽정원이나 좌우 파시오 지명이가 뭐가 달라. 음물한 개구리. 너 같은 놈들이 고종이고 민비고 대원군이고 나라를 망친 역적이고 맹로라고. 이런 거 연구 왜 안 해? 일본 애들은 하고 중국 애들도 이런 연구 왜 안 해? 맨날 일본 연구, 중국 연구 베끼기나 하지. 니네들의 독자주하는 게 뭐가 있어? 당군도 일본 애들이 먼저 얘기하니까 니네들이 떠드는 거 아니야. 개소리나 짓거리면서 착팔이 하지 마십시오. 좌우 파시오 들어. 자, 이분 대단히 우물 안에 우물 밖에 개구리. 이분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아까 태무 얘기했고요. 오토기어 높이 평가하고 US 스틸.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 국방장관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38에서 이제 케네디. 케네디 그냥 읽으세요. 아니라가 특별히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생각이 있는데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주시고요. 12시 45분이네요.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 없으면 오늘 인드라가 좀 과격하게 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그랬나봐요.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목소리 크게 얘기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목소리 크면 인드라도 그래요. 차분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드라가 막 이러면 오히려 보는 분들이 더 반발할 것 같아요. 네 말이 맞아. 근데 나 싫어. 네 태도가 싫어. 이런 것처럼. 왜? 이제 인드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웃는 낯으로 부드럽고 침착하게 방송해야 되는데요. 근데 인드라도 방송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이래야지 예, 좀 안에 있던 좀 화병 뭐 이런 것들을 좀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마치 심리적으로 야구 배트를 들고 이렇게 야구 연습장 가서 이렇게 때리듯이 예, 그러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 막 한번 이렇게 해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게 있는 거죠. 이해해 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큰 소리 떠들어가지고 예, 그런 거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랬던 다시 한번 의사분들, 또 혹시 의사분들의 명예에 또 실추된 본의 아니게 실추하게 만든 게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의사협회 분들도 진지하게 좀 나서주길 바라고, 우리 인드라가 좋아하는 철수형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신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부사님 고맙습니다. 바다사우님 고맙습니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마음을 열고 자세 낮추고 세세 갑니다. 마자세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